정부는 이란의 이란 제재법 시행 명령 제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미국과 이란과 각각 제재 수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초 기본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를 평균 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후안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자원개발과 통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재정적자가 2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2% 내리면서 1775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줄였네요. 0.08% 내리면서 480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면서 신종플루 백신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철강업종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도 외국인과 그리고 또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4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내리면서 17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69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마감에 임박해서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770선 중반까지는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 흐름을 바꿨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을 70억 원 정도 매도했지만 선물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2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장 마감 들어서 개인 쪽에서도 매도 흐름을 바꿨는데요. 개인이 167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거세게 매도했습니다.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 마감하면서 48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478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그뿐이었고요.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낙폭도 제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48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480포인트는 지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개인이 3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30억 원 정도 소폭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거세게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1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10원 20전 오르면서 1182원 9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7원 오르면서 1180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역외 세력이 달러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78만 4천 원까지 내려와서 마감했고요. 철강주 약세 포스코도 0.7% 내렸습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1% 올랐고요. LG화학이 오늘 1.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35만 원대로 지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약세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내렸고요. 현대모비스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6% 내렸고요. KB금융 역시 1.6% 내렸습니다. 반면에 LG가 오늘 3.4%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고요. 시총 1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 장중에는 강보합 유지하다가 오늘 0.9%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이 0.5% 내렸고요. 서울반도체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합권에 마감했고요. CJ50평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1%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가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OCI 머티리얼즈 2.3%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 올랐고요. 동서와 다음이 내렸습니다. 태웅이 어제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만회하면서 강보합 유지하며 마감했고요. 네오이지 게임즈가 오늘까지 오르면서 1% 상승 움직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들이 약세장 속에서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LG화학이 오늘 2.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셨었고요. 금호석유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화케미컬이 7%, KB케미컬 역시 6.5%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2% 내렸고요. 대우증권 2.4% 내렸습니다. 현대증권이 5% 큰 폭으로 내리면서 증권주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 마찬가지로 내렸는데요. 부실채권 잔액이 9년 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오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지주가 0.9% 내렸고요. KB금융, 우리금융 모두 내렸습니다. 기업은행이 2% 내리면서 은행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유헬스케어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G사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성정보가 8% 올랐고요. 바이오니아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차트상의 나머지 종목들 2%에서 3%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유헬스케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강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운동협의회가 4대 강 사업을 지지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화공영이 11% 큰 폭으로 올라고 동신건설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사무개발도 6%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1%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라스성공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시황 그리고 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1775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 주 전망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증시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시각 전개됐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할 정도로 오늘 대단히 선전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선전의 배경들을 몇 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어제 미국의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증가하면서 50만 건을 상회했다는 좀 부담스러운 뉴스하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제로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함으로써 변동성이 좀 제조업에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1%대 중반 하락을 보였고요.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역시도 오늘 현재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 강세의 가장 큰 요인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2,300억 원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받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좀 의미 있는 것을 본다면은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의 그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100억 미만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 화학업종과 유통업종 일부 업종으로는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화학 및 유통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지주회사들도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배경들을 보면요. 이란의 그 제재에 따라서 이란 중동 쪽의 석유화학 공급이 다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이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석유화합의 한계를 벗어나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주축으로 화학업종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한 그 정보 소재 산업에 기초한 그 IT 투자 설비의 최대 수혜주가 화학업종으로 귀결되는 점이 화학업종의 그 최근 상승관과 외국인 매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업종들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의 글로벌 시장의 경기 변동성이 커진 반면에 국내 내수는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 시장 역시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유통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지수 레벨이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는 다소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매물 수화가 꽤 이루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신규 펀드의 가입대 같은 경우는 과거 1,600대 초반에서 지금은 1,700대 초중반까지
높여가면서 신규 가입하는 펀드들이 늘고 있어서 좀 더 개선된 시장 수급 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상으로 글로벌 증시와 차별돼 있고요. 증시 레벨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메리트 자체가 외부 충격을 충분히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도 수급이 개선되더라도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지표 쪽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경제지표가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그런 한 주였나 한 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 미국 증시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이제 미국 증시의 그 가장 큰 바로미터는 역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지표 결과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듯이요. 다음 주 역시도, 지표 영향권이, 꼭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좀 당황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3일 지나면 24일 날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현재 예상은 이전보다는 조금 하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시장의 부진은 좀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내구재 주문, 즉 설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다행히 굉장히 좋은 전월비 상승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고용 시장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미래의 그 고용 지표를 예감할 수 있는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설비 투자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어서 이런 그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 악화가 연속적인 악재보다는 단기 악재에 계속 그치는데요. 내구재 주문 증가가 전월비 3.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이 나와준다면 미국의 그 WD 우려 같은 그 요인들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야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내구재 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6일에는 어제 우리 증시에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줬던 신규 실업 상관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이제 50만 건에서 일단은 일시적 변동을 제거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정도에서는 48만 5천 건 정도로 다시 축소될 거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뉴스가 아닐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27일 날 발표된 GDP 2분기 그 최종치인데요.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9월 달에 정부에서 나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인데요. 이거에 대한 빌미가 2분기 GDP가 나빠졌을 경우에 반대급부로 추가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 미국 지표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아주 나쁘다거나 그렇게 좋다거나 하는 방향성보다는 나쁜 건수는 추가 부양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내구재 주문이 좋아질 경우를 대비한다면은 기술적으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선인데 일단 이 선을 지키면서 중기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투자 시점은 어느 시점이 좋을지 개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시장은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쪽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역시 또 부정적인 흐름들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느 하나의 예견 쪽보다는 그전의 그 흐름대로의 박스권 흐름도 다음 주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 둔화는 예상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WD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는 만큼 지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국면이다 보여집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좀 서로 교차되는데요. 우려가 되는 것들은 역시 WDB라고 하는 경기 재침체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은 더 확대되는 변수인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소멸하는 변수인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그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WD 리스크는 약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의 선행 지표가 반전의 모멘트를 찾으면서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데요. 가능성은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동률 회복 중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도 예상의 그런 불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좀 낮은 수준이겠지만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D 우려가 완화되는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는 시장 흐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대응에서는 사이클적인 흐름을 많이 타는 주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좀 구조적인 그 성장 산업이라든가 구조적인
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이 이제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화학 업종의 재발견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제재가 되면은 중동 쪽에서의 석유화학 그 공급 채널이 조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 이런 전통적인 석유화학 경기 외에도 정보 소재 산업의 성장세가 연간 30% 넘다는 점이고요. 새로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형진 더 성장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LG화학이 주도주의 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밖에도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실적 호전의 그 화학 업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들은 이제 9월 되면서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전초전으로 보면은 8월 후반이 이제 3분기 실적 호전주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NC소프트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인터넷 업종 같은 내수 업종이 이런 그 실적 호전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조적인 수혜주로 본다면 역시 중국과 관련해서 본다면 중국의 내수 확대와 기간 설비 투자선 사이 안전망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식은 LS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명령 제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이란과 각각 제재 수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협의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국, 이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빠른 시일 내 미국, 이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의에 참여할 대표단을 각각 구성해 늦어도 내주 중에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 오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 초 기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평균 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인상률이 2.5%로 가장 낮고 악사가 2.7%, LIG가 2.8% 등입니다. 또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그린손해보험 등은 3%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가 보험료를 내고 소액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는 인상률이 더 높아집니다. 보험업 종류별 인상률을 보면 개인용이 평균 3.2% 인상되고 영업용은 1.9%, 업무용은 2.6% 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후안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자원개발과 통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랄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함께하며 리튬 등 광물 자원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볼리비아 진출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볼리비아와의 리튬 개발 합의서에 포함될 기술 협력 수준과 개발 참여 범위를 놓고 최종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볼리비아 서부에는 전자제품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이 세계 부존량의 절반가량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리튬 확보를 놓고 일본과 프랑스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정 적자가 2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까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대상 수지가 29조 4천억 원 적자로 작년보다 11조 1천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소비와 소득이 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교통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까지 통합재정 수지도 적자가 작년보다 14조 원 이상 줄어든 1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추세와 예년보다 높은 재정 수입 진도율을 감안할 때 연말 재정 수지는 당초 목표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교보생명은 오늘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기부보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보험금이 미리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보험입니다. 템플턴 투신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자산운용에 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템플턴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교직원 공제 외에 자산 배분 기법과 자금 운용 전략 등을 제공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3일 경남 창원 캔버라 호텔에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래에셋 한상춘 리서치센터 전문은 올 하반기 글로벌 자금 동향 및 경기 전망을 주제로 증시 이슈를 분석하고 적합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목5동 신목동지점 객장에서 토지 수익 연계 채권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증시가 이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 역시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서 다시 또 낙폭을 늘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낙폭을 더 확대했네요. 2%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9,17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는 1.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58선에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